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대는 우리 서울 상공까지 헤집고 다녔는데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이 부분을 주요하게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기 5시간 동안 농락, 우리 군은 8년을 대비하고도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제목을 썼고요. 네. 동아일보는 우리 군이 100발을 쏘고도 놓쳤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조선일보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했던 지난 2014년 이후 국가 핵심 시설 주위에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배치하고 격추 작전 개념도 다져왔는데 이번에 탐지에 성공하고도 격추시키지 못하면서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군은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격추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테러나 공격에 동원될 때 소형 폭탄도 장착할 수 있고 생화학 무기 등을 탑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했고요.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드론에 대해서 직접 격추를 하는 하드킬 방식에 주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전자교란 등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북한의 주요 무인기 침범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연료 부족이나 엔진 이상 등으로 추락한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로 왔던 한 대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4대는 우리 포착망에서 순차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모로 빈틈을 많이 보인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제 군이 민가 피해가 우려돼서 격추를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좀 노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력 감축 2009년 이후에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2,000명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문들 여러 가지 좀 볼 텐데요.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란 기대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정원이 11만 명 이상 늘어난 걸 감안하면 감축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 기사에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채용 한파가 우려된다는 내용 싣고 있었는데요. 경비나 보안, 환경위와 같은 인력들은 다시 비정규직 또 파견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측 관계자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이는 건 안전을 무시한 감축이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청년 고용 절벽 시대에 청년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조선일보에는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간 합병 등 거대 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 대신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줄이거나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활용해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3월 8일이라고 합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친윤계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친윤계를 집중 조명한 기사를 썼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친윤계에 대해서 여당의 주축이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단 확실한 당권 주자는 아직 없다라는 얘기가 함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당내에서는 일부 비윤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범친윤계로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든 이른바 윤핵관 그룹, 또 대선 레이스에서 조기에 지지 선언을 한 친윤계 그룹, 그리고 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운 인사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윤계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공부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당내 현안을 주도하는 힘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간판, 또 좌장격의 인물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대신 윤심을 헤아리는 데 집중하면서 집권 여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이전 몇 차례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용산만 바라보며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당 내에서는 윤심만 쫓아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인격 표지 영리권, 그러니까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규명한 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문의 핵심 내용이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나 얼굴 생김새, 또 목소리 등 인물 고유의 특징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게 그 핵심인데요. 네. 유명 연예인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또 그 외의 일반인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해외에는 이미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법률과 판례를 통해서 인정받아온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편적 권리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격표지 영리권은 또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망했을 때 30년 동안 상속도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자체들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주요 촬영지가 신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기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주요 촬영지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해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재벌집의 저택으로 옛 부산시장 관사가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내년에도 두 편의 작품이 이미 촬영 예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청도 최근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던 옛 청사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한 드라마 촬영지로 예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드라마의 인기가 식은 후에 촬영지 관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했는데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한 드라마 촬영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밀 안전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지역 먹거리나 볼거리와 연계해서 스토리를 찾는 등 장기적인 관광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지로 유명해지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소음 무질서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롱런하는 관광지로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